고 김순덕 할머니 측의 멱살을 잡고 싶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 주셨지만 고 신미자 할머니의 유언장에도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조명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고 신미자 할머니의 유언장은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를 팔아서 긁어 모은 후원금은 정대협, 윤미향에게 지불해도 우리에겐 한 푼도 안 돌아왔다. 이게 유언장에 담긴 내용이라는 거죠. 윤미향 수십 개 통장 만들어 전 세계 후원금을 받아서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렸다. 이게 유언장에 담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신미자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33명은요. 정대협 문 닫아라라는 성명을 2004년에 이미 낸 바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서 배를 불려온 악당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정대협 정의연 측이 남산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림비가 있습니다. 기억의 터. 그런데 거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247명의 이름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라고 새겨놨는데 쓴소리를 했었던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은 쏙 빼놨던 거예요. 기자가 묻자 정의연 측은 사연이 많다. 할머니 속사정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만 해명을 했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저 기림비에서 당시 정대협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이었는데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을 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다, 사연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연이 뭐냐고요. 그걸 말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연이 무엇인들 뭐 설명하겠죠.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들 우리가 정대협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운동이 맨 처음에 시작된 취지 자체가 뭐였냐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어떤 보호와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제 이런 그들 피해자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을 뿐더러 그 피해자도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굉장히 약자에 속하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운동하기 힘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운동가들이 이제 도와서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리인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의 어떤 그런 레토릭이나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대리인이 그 이득을 가져간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신미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처음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로 처음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름이 저 기림비에 빠져서는 안 될 뿐이네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권익운동의 증인이고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연 때문에 그 기림비에서 이름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빠진 거죠. 이건 어떤 식으로든 무슨 사연과 무슨 해명을 내놓든 사실 국민들이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운동과 관련해서 이른바 데모로 불리고 있는 분도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하러 나섰습니다. 김문숙 한국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회장이에요. 윤미향 위안부로 돈벌이했다. 윤미향이 대표가 된 후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돈벌이한 단체가 됐다. 수요 집회에 모금통 갖다 놓은 사람이 윤미향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이 정대협 주도권 잡은 뒤부터 수요 집회가 점점 모금회로 변질됐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정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일한 건지 자기 입속 챙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당사자들 즉 피해 할머님들이 증언을 하고 그의 아들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각 언론사들의 취재 기자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취재하고 있는 바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이제 김용태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수사와 처벌의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일단 제가 모두의 기부금품법 말씀드렸잖아요. 공익법인법도 있어요. 그래요?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 회계에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그 감사를 갖다 받게 돼 있고요. 이걸 갖다 허위로 했을 때는 또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 받으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상 횡령이겠죠. 예. 돈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관리를 갖다가 잘 못한 것만으로도 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둔 돈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여행 다니면서 썼다.
그러면은 도덕적인 그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적 처벌이 굉장히 강해질 텐데. 그게 횡령입니까? 업무상 횡령이죠.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10년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피해자 할머니들, 그 다음에 김문숙 회장님 이런 분들은 일반 회사로 치면 내부자가 고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 김용태 의원님 같은 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런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거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한두 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쯤에 대해서는 윤미향 그 당선인이 어찌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뭐 자기 예금 통장 같은 거 지금 다 개인 통장이지 않습니까? 다 공개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용서를 갖다가 구하고 떳떳하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밝혀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예, 김용태 의원님. 지금 이게 용서를 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해명하고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법 절차를 밟아서 법적 책임을 묻는으로 가야 되고 하나 정말 인간적으로 바란다면 인간적으로. 윤미향 대표, 윤미향 당선인 정말 이 할머니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이런 분들 특히 저는 김문숙 우리 회장님 여러 언론 매체나 정말 저분이 개인 사업 하시다가 자기 모든 사재를 다 털어놔가지고 본인이 피해자이지도 않은 분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하셨던 분이 저 정도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저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 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법적 이 책임을 묻는 이 절차 이전에 윤미향 당선인 정말 저는 이분들한테 간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